안녕하세요. TRS 헤드의 이익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요, 얼마 전에 치러졌던 9가지 7급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번 좀 총평을 하자면요, 이번 7급 헌법은 좀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려운 지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좀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 있었는데, 또 다른 선택이 좀 쉬운 편이어서 또 답 찾는 데는, 정답 찾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요, 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고득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요 해설 자료는 다음 카페에 박도원 행정법, 이결헌법, 공법연구소 요 카페 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요 자료실, 기출 자료실, 헌법 자료실 보면 거기서 해설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헌법재판소에 일반 심판 절차 나왔네요.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예, 여기 헌법 조문 문제죠.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이게 종종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2명 이상, 1명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피할 수 없다. 재판관을 그 재판에서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관계가 있다. 해당 사건에 관계가 있는 재판관을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다 보니까, 9명이죠. 9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2명 이상 기피하게 되면 종족수가 이제 안 될 수 있죠. 7인 이하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1명만 기피할 수 있게 해놨어요. 법으로. 자, 그래서 요건 맞는 질문이었고요. 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관한 심판, 구두변론 요구한다? 아니죠. 네. 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가장 많잖아요, 사건이. 자, 그러다 보니 구두변론을 하게 되면 재판이 엄청 밀리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서면 심리하게 된다. 자, 위헌법률과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에 가고, 나머지 탄핵, 정당, 권한쟁 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니라 구두변론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죠. 두 개가 바뀌어 있다. 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요건 구두변론에 가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요거는 서면 심리가 한다. 자, 다만 이제 재판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론을 열을 수 있죠. 자, 여기 헌법재판소법 조문 문제였고요. 요 많이 나오는 거라 다들 잘 맞추셨을 거예요. 자,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자, 이걸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인용 결정. 인용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필요한다.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할 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죠. 자, 권한쟁의 결정은 6인 이상 이게 아니라 7인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정족수 유화죠. 권한쟁의 결정은.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요건 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6명 이상 필요로 한 거, 위헌, 탄핵, 그리고 정당, 해산, 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법령에 관한 거네요. 자,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거 맞고요.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이것도 맞고, 권한쟁의, 헌법소원 같은 행정구성법을 함께 준용한다. 그대로 나왔네요. 헌법재판소법 준용 규정 그대로 나와서 이게 맞는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네. 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요거 같이 준용되는데,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준용될 때 민사소송과 접촉될 때는 이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이제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죠.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법률의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자, 일반 정족수. 이거 맞죠? 자, 그다음 가부동수인 때, 가부동수인 때 가결? 아니죠. 자, 구결된 것으로 본다. 자, 헌법에 나와 있네요. 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 맞고요. 자, 가부동수일 땐
자,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결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자, 1번이 틀렸죠? 예,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요 아직까지는. 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자,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자, 회기 계속의 원칙, 이거 헌법에 나와 있죠. 자, 국회의원은 이제 임기가 만료된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헌법 초문. 자, 그대로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회기 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자,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느나 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한다. 자, 이것도 헌법 규정 그대로 나왔네요.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이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한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자, 법률을 수정하여 대통령은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예, 이것도 헌법 조문 문제. 이거 자주 나오죠. 일부 또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야, 이게 좀 조문만 읽어도 많이 풀 수 있는 문제 이제 쉽게 많이 나왔어요. 자, 정답 찾기 좀 쉬웠다. 청원권 문제네요. 청원권에 대한 설명을 5번은 옳은 것은 현행 헌법 규정, 헌법 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 자, 구두 아니죠. 자, 문서로 할 수 있다. 자, 헌법 26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자, 구두라는 거 없어요. 자, 문서로 청원할 권리. 자, 청원법도 마찬가지예요. 청원은 자, 문서, 전자문서 포함해서 자, 문서로 해야 된다. 자, 문서로 해야 한다. 청원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자, 1번은 틀린 주문이었고요. 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네, 청원법에서 이제 청원기관이라 하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자, 2호에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이것도 청원기관으로 한다. 예, 청원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고요. 자, 최근에 나온 요 판례네요. 자,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자, 청원서가 일반인에 공개되면 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요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조항. 자, 요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이게 청원이 이제 원래 국회의원이 소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 대한 청원은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반인 국민들 국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청원을 할 수 있게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규칙 조항을 이제 새로 더 두게 됐죠. 이 규칙 조항에 요 조건을 이제 뒀어요. 요건을 자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해서 이제 공개를 위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이렇게 요건을 두고 또 30일 이내 또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런 규칙이 이제 이게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헌법 서원을 하게 된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 뭐라고 했는지.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이렇게 요건을 받도록 한 거는 자, 사전 동의 제도로서 중복 게시물을 방지하고 비방, 욕성, 혐오 표현, 부적절한 청원을 줄이며 자, 국민의 목소리 효과를 담아내고자 하면 그 취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게 국회에 또 한정된 심의 역량,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따져서 국회가 또 한정되었다 보니까 이게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전에 좀 동의 절차를 거쳐라. 그런 취지가 있다. 자, 그래서 청원권을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최근에 나온 결정 내용이었죠. 자,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청원할 수 있죠. 예, 공무원 위법 부당한 행위, 시정이나 징계 요구 청원할 수 있다. 청원법에 나와 있어요. 자, 공무원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의 징계 요구, 요것도 청원할 수 있다. 자, 법률, 명령, 조례 이런 것도 다 재정 개정 폐지 요것도 다 청원할 수 있다. 청원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자, 이제 4번 문제네요.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많이 나오네요. 나오는 질문이죠. 자, 자격 심사, 징계, 제명은 자, 법원의 제소가 금지된다. 자, 그렇죠. 국회의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자격 심사, 징계, 제명은 자, 법원의 제소 금지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자격 심사, 징계, 요 제명, 요 처분에 대해서는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자, 이 법원엔 헌법재판소는 제외돼요. 자, 헌법재판소는 제외된다. 자, 헌법재판소 이제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법원엔 제소가 금지된다. 헌법 규정이 있는 거였고요. 자, 비상계엄화, 군인 군무원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사형 선고한 경우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예, 이것도 헌법 규정인데요. 자, 비상계엄화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 범죄 쭈루룩 이렇게 있죠. 간첩죄 요 하나요 단심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죠. 자, 공유, 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의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지방자치법 문제였는데요. 잘 안 나오는 지문, 이게 규정이 나왔어요. 조문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확인하고 좀 가셔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1호에 보면 요 공유 수명 관리 매립에 관한 따른 매립지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장은 관계지자체장은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간 좀 구석진 데서 좀 나왔네요, 조문이.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 조직법에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나왔네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상급법원 재판에서 해당 사건, 동종 사건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죠.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요 해당 사건이라고 했어요. 해당 사건. 동종 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 다 맞추셨을 거예요. 자, 문제 5번. 자,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이거 아니죠? 네. 헌법에 보면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요거는 제2 요구했을 때 그 특별 정족 쓰고요. 자, 의원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국회에서 제명하는 경우죠.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때는 30명 이상의 원서로 자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명 이상의 원서 자격 심사 청구할 때는 30명 이상의 연설을 원한다 그죠? 30명 요하는 거 예전에 가르쳐 줬었는데 3자 패수로 이렇게 외우라고 예전에 강의에서 그랬습니다. 30인 들어가는 거 30이 들어가는 거 자격 심사 폐기된 의원에 의안은 이제 본회의 부의. 폐기된 의안은 이제 본회의 부의할 때 30인 이상의 연설을 원한다. 자, 수정동의 할 때도 30인을 요한다. 자, 이렇게 3자 패수로 외우면 좀 더 잘 맞출 수 있겠다. 30이 나와도. 예, 그렇죠. 여기 자격심사 30인. 이거 잘 외워두시고요. 자주 나오니까 또 잘 맞추셨을 거예요. 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정된 법률상 권한이란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 개별적 의사에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보죠. 심의 표결권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니까 이거는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자기 권한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심의 표결권은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시바 제3자 소송당당이라고 하죠. 제3자 소송당당. 권리 주체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거 제3자 소송당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거 이제 제3자 소송당당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보죠. 우리나라 지금 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엔. 자, 그래서 요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적법하다고 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재산과 소송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규정이 없는 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된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있어야 재산과 소송당이 인정된다. 그래서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자,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렇죠. 문화 국가 원리 계속 채택하고 있어요. 건국 헌법 이래. 자, 헌법은 제 구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자, 이거 그냥 쭉 있다 보니 너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맞는 것 같지만, 자, 문화의 영역에서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자, 이거는 헌법 구조가 아니라 전문에 나오는 거죠. 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 거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이거 헌법 전문의 내용입니다. 이거 좀 약간 틀리라고 좀 이렇게 함정을 팔았네요. 제 구조. 자, 전문에서 이렇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자, 민족문화 창달, 요거는 이제 헌법 구조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정을 팔았다. 헌법 제9조의 규정 취지와 자, 민족문화 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자, 국가가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이 자, 민족문화 유산, 자, 요 문장 유산의 보호법이 이것도 종종 나오죠. 자, 민족문화 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거다. 존속 보장이 있지. 자, 가치 보상이 있는 거 아니다. 자, 그렇죠. 문화재 요거는 존속을 보장해야 되지. 그거 어디서 이렇게 가치를 보상하는 게 아니죠. 문화재 그럼 소실돼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가치 보상하면.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문화는 문화재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존속 그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 자, 가치 보상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였죠. 자, 국가는 학교 교육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국가와 이제 학교 보육 밖에 국가는 이제 학교 교육 내에서는 부모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동등하게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제 학교 교육 밖에서 이제 사적인 교육에서는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죠. 교육 밖과 학교 교육 밖과 이제 학교 교육 내 요거 구분해서 이제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국가도와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 국가 이념 비추어 이거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외에 자, 사적인 교육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제 사적인 교육에 관한 국가의 교육 권한은 한계가 있다. 자, 사적인 교육, 이 교육 영역에서도 이제 사인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문화국가 이념에 비추면. 자, 이런 논리로 이제 가해금지 가해금지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 이건 네,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학교 교육에 내에서는 이제 폭넓은 입법 형성을 가지만, 자, 사교육에 있어서는 또 이걸 또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일정한 이제 한계를 가진다, 국가가. 자, 문제 7번이네요.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적에 관한 문제네요. 국적법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요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이 가해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침해하지 않죠.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왜 나왔나 했더니 이제 국적 이탈, 요거 회복, 요건 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한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적 이전 자유, 행복 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적 회복 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요 상당 기간 경과내 불법적 요소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자,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국적이 되게 중요하죠. 국민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 요 국법 질서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기간 상관없이 이거 취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국적 회복한 사람에 대해서. 자, 따라서 이렇게 상당 기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주인의 자유, 행복 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9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모계 출생자, 모계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기간 제한을 뒀네요. 2004년 12월 31일까지 요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요 국적법 조항. 자, 요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 처음에 예전에 우리 북의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죠.
복의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양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봐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이제 개정되게 되죠. 이렇게 두면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이제 개정되면서 시행을 이제 98년 6월 13일 하게 되는데 이전에 출생한 모계 출생자에게 특례 기간을 두면서 한 10년 뒀어요. 10년. 예, 10년 10살까지만 할 수 있게. 10년 둔 거는 당연히 이거 너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10년 너무 짧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헌법 불합치 났고요. 이것도 위헌 결정 났고 이제 헌법 불합치 됐고. 자, 이걸 개정해서 이제 20년으로 바꾼 거죠. 20년을 바꿔서 78년부터 이제 98년까지 성인까지만 이제 그렇게 성인 전까지만 해서 20년으로 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04년 요때까지만 이제 신고하도록 했어요. 요게 신고하도록 한 게 형평원칙에 위반되냐라고 이제 했는데 정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거 모계 출생자의 국적 법력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적에 관한 거는 국적 법률 관계는 요거 좀 중요하니까요. 요거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행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모계 출생자 권리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특례기간 2004년 12월 30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했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게 좀 옛날 좀 나왔던 건데 좀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자, 이거는 좀 최신에 나온 거예요. 자, 외국에 국적이 있는 경우 국적법 조항 중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 생활의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의 생활의 근거 있는 경우를 뜻하는 명확함으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예,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외국 국적법 조항 한번 봐볼까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이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을 인터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 선택할 땐 이게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외국에 주소에 있는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생활 근거, 다른 나라의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하니 명확하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요 외국에 주소 있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요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침해하지 않는다. 국내 생활 근거를 둔 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면서 외국에서 아무런 생활 근거도 없이 단지 법률상 그 외국에 국적 선정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국적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기 어렵다. 자,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또 외국 국적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 다 받으면서 의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납세, 국방 이제 주로 국방 의무가 됐다. 이게 국방 의무 하라고 이제 하라는데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국적 이탈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 이제 외국에 주소를 두고 하도록 한 거. 자, 이거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본 거예요. 자, 외국에 뭐 주소 두면 되잖아요. 부모님 같이 가서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같이 가서 생활 근거를 외국에 쓸 수 있는 걸 막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이제 제한한 게 아니니까 이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문제 8번이네요. 자, 정당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 그렇죠. 요 80년 8차 헌법에 정당 운영 보조 요구 자금 보조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 헌정사 문제인데 60년 헌법에서 이제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그 진보당 60년 그 전에 진보당 야당이 등록 취소가 되면서 이제 행정처분을 취소되면서 그거에 대한 정당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정당 해산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 이제 80년 헌법 개정에서 이제 요 정당 운영 보조에 관한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정당의 법적 지위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 소유재산의 각기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중앙당과 지구당도 나왔네요. 지구당은 이제 폐지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지구당도 물어봤어요. 정당의 지구당 역시 이제 독사성을 가진다고 봐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예전에 이 정당의 지구당이 이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좀 독자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역 내에서.
정당의 지구당.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위원정당 해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지방의원 해산 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대법원 결정에서 나왔던 걸 좀 참고하셔야 되겠는데요. 지원 해산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봤어요. 이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비례나 지방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다 상실한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는데요.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상실에 대해서.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그냥 비례대표는 상실한다고 결정했고, 지역구 지방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제 판단을 제외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구 지방의원은 그냥 무소속으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비례대표 지방이 상실한다고 결정해서 이제 의원직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 의원들이 대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거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거 봤더니 이제 근데 법원이 어떻게 봤냐 했더니 공직선거법 192조 사항. 이 사항 보면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거예요. 이렇게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에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면 퇴직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해산의 경우에는 퇴직이 안 되겠죠.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해산에 정당 해산, 위원정당 해산, 위원정당 해산이 이 해산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대법원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된 경우에도 비례대표 지방은 퇴직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한 20년 나온 판례네요. 이 결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하지 않는다. 위원정당 해산돼도. 네. 약간은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네요.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거 최신 판례네요. 규정하고 있는 이 정당법 조항. 이건 정당의 정체성 보존하고 정당 간 위법 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 가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 따라서 정당과의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정당과 안 그래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수 정당으로 하게 되면 스파이를 침투시키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당 가치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거 필요하다고 봤어요. 탈당의 자유 이런 게 다 인정되니까요. 그렇게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복수 정당, 그래서 가입하지 못하게 된 거, 요거 정당 가입 활동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9번 문제네요.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9번 문제가 좀 이번 좀 기출 문제에서는 가장 좀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요 기속력 한정이한 결정 기속력 부인한 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죠. 한정이한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요. 한정이한 결정 기속력. 법원이 이제 부인하고 있죠. 법률에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이. 법률에 대한 이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를 침해하였으므로 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일단 이건 맞는 질문인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68조를 보면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이 금지된다. 68조 1항에 따라.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언제냐? 종전에 한정이원 결정 효력을 상실한 부분은 이원 결정을 이원 부분이 법원의 재판을 제한한다는데 이 법원의 재판 되는 게 있죠. 헌법상 되는 부분이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위원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위원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기존에는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형이 나와서 그 법원에 재판헌법소에서 제외되는 법원에 요거는 제외됐다. 요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으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재판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이제 결정난 거죠. 근데 최근에 작년에 헌법재판소 여기다 더 추가를 했죠.
재판 소원 금지 적용 영역에서 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이 재판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선 요 재판 소원 금지 조항 중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 금지 조항 가운데 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 헌법에 위반된다.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이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더 나아가서 이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도 이제 재판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고 이제 본 거죠. 자, 이런 결정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한정 위헌 결정 기속력 부인한 거, 자, 결국은 이것도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재판 헌법 소원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본 거죠. 헌법소원이 허용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거죠. 자, 위헌 결정의 기능에 반하는 재판이니까 재판 청구권도 침해했다. 자, 이런 논리로 맞는 질문, 좀 약간 까다로운 질문이었죠. 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이전에, 이제 이전이네요. 위헌 결정 이전에, 자, 그 법률을 적용하여 확정된 유죄 판결은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 위헌 결정 기준에 반하는 재판이냐? 자, 그 판결 대상을 헌법에서는 적법하다. 자, 위헌 결정 이전이에요. 자,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법률 적용할 그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자, 그게 위헌 결정 기준에 반한 재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다. 자,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바가 없는 법률이 적용된 재판을 자, 그 뒤에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자, 이 법원 공권력 행사를 하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걸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볼 수는 없죠. 그 재판을. 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됐어요. 자, 이는 형벌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소급한 효력 상실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벌조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형벌조항도 그 당시에는 위헌 결정이 안 나고 뒤에 나중에 이제 위헌 결정 나면은 저 뭐라고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보면은 재심을 청구하라고 돼 있죠. 재심. 자, 그 자체 유죄 판결 나온 그 유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재판 취소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취지상 그렇다.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연한 거고요. 자,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 자, 이것이 바로 원행정처분이라고 하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원행정처분이다. 자, 원행정처분 경우에는 당행정처분 심판 대상을 삼았던 자,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하나요 심판이 가능한 것이다. 자,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행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그쵸?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다시 거친 거죠.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68조 1항에 재판헌법소원이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자, 법원의 재판을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68조 1항에 위배된다. 재판헌법소원이 금지돼. 따라서 그 저번의 재판이 자, 예외적으로 좀 전에 봤던 그 예외적으로 자,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었던 거나 아니면 위헌 결정 기소에 반하는 재판. 자, 그런 재판 이어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 하나요. 이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경우 요 원행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예가 아니라면 이제 연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자, 법원은 한번 거쳐온 것이니까 재판헌법소원 금지 취지상 원행정 처분은 헌법소원이 할 수 없다.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에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 청구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태도를 바뀌어서 예전에 안 하다가 예전에 아주 옛날이죠. 한정위헌 청구는 이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정위헌 청구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자,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 이런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자,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재판 결과 다투는 거 이런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당연하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68조 1항에서 재판헌법소원 금지하고 있잖아요.
재판으로서는 금지하는데 단순한 포섭 적용이나 자, 법원의 법률에서 이 재판 결과 다투는 거는 그 재판, 법원의 재판 다투는 거죠. 자, 그래서 68조 1항에 법원 재판업법선 제외하고 있는 그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청구는 그래서 부적법하다. 자, 요 9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